자, 지난 시간에 그 자바 JSP 사용해서요, MVC 기법이라고 하죠. 패턴. 예. MVC 패턴이라고 해서 모델 2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델 1으로 게시판을 만드는 소스도 있고요. 모델 2로 만드는 소스도 있는데, 모델 2를 소스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조금 소화하기 좀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델 1의 그 게시판 소스를 일단 한번 보고, 근데 모델 1 소스도 게시판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모델 1이 좋다, 모델 2가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퀄리티입니다. 예. 내가 지금 섬을 건너가야 돼요. 자, 내가 배를 만들어서 정글의 법칙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배를 만들어서 섬을 이제 건너가면 막 과일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배를 내가 만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만든 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배를 이제 만드는데 외형 막 신경 쓰고, 그죠? 막 형식 신경 쓰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섬을 건너가서 그 양식을 구해 오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일단은 물에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건너가서, 그죠? 건너간 다음에 양식을 싣고 돌아올 수 있는 배가 뗏목이 필요한 거죠.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한번 만들어 보니까 뜨긴 뜨더라. 근데 조금 삐딱 지금 올 때 좀 되니까 뭐 끈 같은 게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점점 이제 뭐 풀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위험하더라. 다음번에 만들 때는 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 한번 묶었던 그런 뗏목에 우리 이제 연결할 때 끈을 한번 묶었는데,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묶어서 그렇게 띄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방법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2 MVC 모델이라는 패턴이라는 그 패턴에서 제가 자바 디자인 패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턴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프로그래머의 그 프로그래머의 선배 그 프로그래머 선배들이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후배들은 그 코드를 봅니다, 그죠? 저는 그런 선배 든 적 없는데 하는데 교재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교재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부분 다 프로그래머 선배들이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점점 진화를 하겠죠. 진화를 해서 해법을 찾아낸 거예요. 예. 그 해법이라는 게, 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자, 답을 찾겠죠. 수년간 그 답을 기록해서 대입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제일 이 문제에 제일 그 맞는 정답은 딱 이거다라고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그 올림픽 선수,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 보면 선수들 금메달 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기술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이제 괜찮은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신기록을 세운 기술이,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는 최고야. 지금까지 나온 그 알고리즘 중에서는 최고야. 하는 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알고리즘을 해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자바 디자인 패턴입니다. 예. 아름답게 그리고 이런 디자인 말고요. 예. 알고리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구조를 잡는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현업에 보면 아키텍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구조라고 하면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키텍처라 하는데, 아키텍터 분들이 그런 구조를 잡는데, 그런 이제 전체적인 아주 큰 업무에 대해서 구조를 뼈대를 설계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업무들은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실무에 이렇게 실제 이제 적용돼서 쓰는 것들 대부분 보면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쓰는데, 그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이런 자바 디자인 패턴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구현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우리가 MVC
그 디자인 패턴 이용해서 게시판 만드는 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델 2로 모델 그다음에 뷰 컨트롤이라고 해서 역할별로 딱 나눠놨죠. 자, 그 하는 그 역할별로 소스 코드를 나눠놨습니다. 뷰는 보통 우리가 JSP에서 코드를 이제 그 처리하는 뭐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죠. 처리하는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단순히 화면에 뿌려주는 부분만 담당하는 거예요. 예. 양식을 뿌려주든 안 그러면 DB에서 가져온 그 내용을 뿌려주든. 근데 이제 뭐 DB에서 퀄이 날려가지고 결과 봐준 다음에 하나씩 객체를 담고 이런 것들은 뷰에서 하진 않아요. 뷰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파트만 JSP에 담당한다는 거예요. 객체를 받아서 그냥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겠죠, 그죠?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교통 신호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교통 신호기. 자, 뭔가 들어오면은요, 너는 서쪽으로 가, 너는 동쪽으로 가, 너는 북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컨트롤러 역할이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 이제 DB 처리하는 쪽, 그쪽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 게시판 소스 코드를 봤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조금 많으면요, 모델 1의 쉬운 소스 코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델 1으로 만든 쉬운 소스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 1 방식의 그 JSP로만 작성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모델 2로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리 앞에서 예제는 모델 1 방식으로 다 했었고요. 뒤에 모델 2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1 방식으로도 제대로 소화를 하시면 프로그램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 1 방식 장단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델 1은요 간단해요. 단 유지보수할 때, 자, 이게 소스 코드가 다 섞여 있죠. MVC 역할하는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져. 유지보수화 관리하기가 또 협업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MVC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협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구조를 잡고 또 페이지도 한 페이지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파일이 많아지죠.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페이지와 페이지에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정하거나 할 때 실제 만들 때 보시면은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모델 1보다는. 자,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쇼핑몰 쪽에 그 게시판 쪽에 그 제가 지금 보드라는 부분에 요거 JSP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보드 부분에 JSP 페이지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리스트 페이지, 뷰 페이지, 라이트 페이지, 라이트 폼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 이제 여기 뷰 페이지입니다. 이 뷰라고 되어 있어서 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뷰 페이지입니다. JSP로 된 거. 모델 2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제 그 MVC 모델에 V에 해당하는 뷰라는 용어와 동일한 JSP 페이지가 있어서 이게 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뷰입니다. JSP 페이지 이건 다 뷰입니다. 자, 이 리스트 JSP는 말 그대로 게시판 DB 안에 그 테이블 보드를 하나 우리가 테이블 만들었었죠. 그 안에 있는 글 목록들을 다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페이지 기법 써서. 여기 리스트 JSP잖아요. 그 다음에 뷰 같은 경우에는 그 목록에서 글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 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여주는 게 뷰 JSP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폼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폼 페이지입니다. 근데 요게 수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뷰 페이지를 활용해서 이걸 이제 수정 폼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작성 페이지, 글 등록 페이지죠. 등록 페이지 폼을 이용해서 또 수정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여준다는 거는 내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게시판 글 작성 폼, 세부 내용 보여주는 그런 폼, 그 다음에 수정 폼 보면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게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해 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 JSP 페이지부터 한번 보면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지금 태그 HTML 태그가 많이 들어가 있죠. 태그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소스 코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HTML 태그로 양식 폼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딱 눈에 보일 거예요. 보시면 폼 태그 딱 나오죠. 양식입니다. 양식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양식도 우리가 등록 폼 이게 지금 리스트 JSP죠. 리스트 JSP이기 때문에 양식은 양식인데 화면에 글을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이블 형태로 보통 게시판 같은 거 이제 글 출력할 때는 테이블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HTML 시간에 테이블을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tr 뭐 태그 사고 써가지고 줄 만들고 td나 tg 써서 칸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이게 이 HTML 태그의 그 테이블 모양이 딱 이제 그 고정된 게 아니라 이 포문을 이용해서 이 자바 코드죠. 포문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에 지금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글의 개수만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알고리즘 좀 봤기 때문에 리밋이라고 한 페이지에 출력할 레코드 수입니다. 그 리밋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죠. 그 값을 이제 읽어서 그 값만큼 한 화면에 레코드를 출력해 주는데 요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문을 돌 때 보면 보도 리스트 사이즈 해서요. 요 사이즈 이 보도 리스트에 글들이 들어가 있고요. 한 페이지에 4개씩 이제 보통 출력을 하니까 글들이 들어가 있고 요 보도 리스트에 get 메소드 사용해서 어레이 리스트니까 요거 보도 DTO 타입의 객체를 가져와서 요 노티스라는 이름으로 참조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글 객체죠. 글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글 객체를 가져와서 그 글 객체 첫 번째 객체에 글 번호 getNum 해서 출력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글에 여기 이제 getNum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매개 변수 값 던져주는 거고요. get 방식으로 여기 보면은 뒤쪽에 여기 좀 상당히 길게 되는데 get subject에서 글의 제목 부분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칸. 그래서 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이 제목을 클릭을 했을 때 요 제목을 클릭했을 때 이 글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앞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요 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쿼리 문자열, 질이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물음표 다음에 있는 이게 이제 쿼리 스트링입니다. 물음표부터 해서 요 뒤에 거 여기 쿼리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um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고 또 여기 가운데 앰퍼센트 있죠. 페이지문 num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여기서 보도 뷰 액션 점 do라고 요 페이지에 이제 등록하죠. 실질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파일로 존재하는 페이지 번호 이름은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요 URL 값을 받아서 if 문으로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 패턴이 요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조금만 해서 요 패턴하고 매칭해 놓은 다른 어떤 모델이라든지 뷰 페이지라든지 요런 거 쪽으로 실제 이제 포워딩을 해서 그쪽의 내용을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 이제 보면 노티스 자 get registered day 글 작성된 그 날짜 그다음에 get hit에서 조회수 그다음에 get name에서 작성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통 게시판에 보면 내용까지 다 뜨는 게 아니라 제목이 뜨죠. 제목 뜨고 글 번호, 게시글 제목, 그다음에 뭐 작성자 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조회수 이런 것들이 보통 뜹니다, 그죠? 그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HTML 태그 부분입니다. 테이블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스크립트 릿 태그 안에 이 자바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드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해도요. 상당한 레벨까지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이거 뭐 그냥 개방식으로 쿼리 스트링 던지고 개수로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레벨까지 올라오기가 힘든 거지. 예, 요 레벨까지 요 코드를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다른 소스 다 해석됩니다. 자바야 뭐 여러분들 자바 이미 다 했었으니까 자바 코드 해석하시면 되고 아이패드 보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융합을 해놓죠 여러 가지 기술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뷰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페이지 기법 사용하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두고 해당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그 페이지에 있는 다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 하단에는 이제 JSTL이라고 해서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빠지셨던 분은 기회가 안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자바 코드가 없어요. 자바 코드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됩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JSTL이에요. 제가 자료 다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혹시 기회 안 되신 분은 자바 코드를 쓰려니까 자바의 내공이 안 되신 분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 코드 대신에 HTML 태그 형식으로 태그로 명령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바 코드를 아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언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바 코드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태그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JSTL입니다.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일 업로드할 때 course.jar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쓰고 또 MySQL 그 DB 서버하고 접속해서 뭔가 DB 처리를 할 때 MySQL 그 JDBC 드라이버 jar 파일을 추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JSTL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웹인포에 LIV에 보시면 JSTL.로 시작하는 jar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행이 돼요. 소스 코드만 뭐 다른 거 이제 실행을 해볼까 하는데 소스 코드만 가지고 가서 빨간색 뜨니까 안 되네 하고 버리시는 분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안 되네 하면 이게 왜 안 될까?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해서 확인해서 없으면 찾아서 집어넣고 요걸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도요. 그 실제 이제 그 서드 파티 쪽에서 자바 JSP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생전 처음 쓰는 라이브러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생전 처음 써보는 라이브러리를요. 어디 라이브러리 있다던데? 그러면 검색하는 거예요. 무슨 자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API 그 설명서 보고요. 요 라이브러리 쓸 때 클래스를 어떻게 쓰고 메소드를 어떻게 쓰고 설명서 보고 예지 보고요.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자료 화류로 제공된 거를 이렇게 넣고요. 그 API에서 제공하는 그 문법대로 쓰시면 되죠. 요게 이제 개발자가 가져야 될 필수 능력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요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을 개발자라 그러죠. 개발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니까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답을 모르겠다 하고 거기서 끝 하는 게 개발자가 아닙니다. 답을 모르겠는데 이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A라는 방식으로 해볼까? B라는 방식으로 해볼까? C라는 방식으로 해볼까? 답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일 근접해 있는 답을 찾아가서요. 자, 아쉽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답에 가까운 거라도 일단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능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PI하고 검색만 되면 할 수 있어. 요렇게 마음 먹고 개발하는 사람과 이거 개발하다가 빨간색 뜨면 나 손 못 대는데 덜덜덜 떨어요. 나 그거 책 이거 너무 어려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다 보지? 깝깝하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금방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배우셨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코딩 수준에 하는 것들은 아무나 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개발하는 부분이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해 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돼, 이제 개발자 이제 하실 때.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간단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되게 고생을 한다는 거는 개발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10년 차든 20년 차든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기능,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야, 개발자 10년, 20년 되셨는데 1시간 드리면 되겠죠? 예, 당연하죠. 뭐 1시간 뭐 30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말을 못 해요. 왜? 본인이 직접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었고 그 설계 도면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된다 안 된다. 아, 이건 수정해야 된다.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썼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통 경력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해보고 얘기합니다. 일단 내가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면 한번 돌려보고 샘플 한번 돌려보고 얘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안 가본 길, 누구도 안 가본 길. 우리 저기 그 만약에 그 해왕성이 있다. 해왕성. 자, 여기 해왕성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지구에 사시는 분들 해왕성 갔다 오신 분, 해왕성에 갔다 오신 분, 달까지는 갔다 왔다 그죠? 해왕성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그거를 추측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 못하는 거거든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 라이브러리 새로 개발된 거 같은 경우에는 경험자로도 이거를 조금 이제 이게 새로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공이 이미 이만큼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방법도 있죠. 방법.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마음대로 있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경험 있는 사람과 경험 없는 사람이 달라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이제 소스 코드 제가 뷰 리스트만 이렇게 일단 떼어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페이징 기법하고 요거는 뭐 하나하나 코드 떠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JSTL이 내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요 JSTL 말고요. 요 페이징 기법인데 그 밑에 아래쪽에 자바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요 해보세요라고 할 건데 없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코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스 코드하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린 소스 코드하고 잘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잘 혼합해서 쓰시면 웬만한 프로그램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뷰 페이지 보셨고요. 일단은 요 리스트, 자, 게시판 목록 출력하는 페이지고요. 다음 뷰.jsp도 한번 볼게요. 패턴은 눈으로 보면 이제 쭉 나오죠. 이것도 양식입니다. 그죠? 뷰인데 자, 성명이 뭔지, 제목이 뭔지, 내용이 뭔지, 다음에 글 쓴 내용이 뭔지. 자, 요 내용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이제 그 텍스트 에어리어 사항이네요. 그죠? 텍스트 에어리어 사항이 있고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요 notice.get content 해서 여기 이제 값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록 폼에는 써보면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는 폼에서는 DB에서 읽어온 내용을 객체에 저장해주면 그 객체에 있는 거를 이렇게 getter 사용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HTML 태그에 보면 value라는 속성이 중요하죠. 초기값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제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 그 값을 요 value HTML 태그의 value 속성 값으로 넣어주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수정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는데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자, 텍스트 에어리어 시작 여는 태그하고 요 닫는 태그 사이에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수정이라고 있는데 자, 수정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수정을 누렸을 때 자 여기 폼에 액션 쪽에 뭘로 되어 있나 보면 보드 업데이트 액션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업데이트 액션 2 좀 이따가 요 페이지 어디서 처리하는 거 보고요. 넘어가고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이트 폼은 등록 폼이죠. 등록 양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등록 양식에 보면 유선 검사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추가를 해놨고요. 예, 유선 검사. 아래쪽에 이제 그 성명, 제목, 내용까지 이제 이렇게 입력해서 서밋 버튼 누르면 예, 여기 지금 액션에 자 보드 라이트 액션 쪽으로 예, 이 서밋하는 그런 이제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만들 때는 밸류에 어떤 이제 초기 값을 넣을 수는 있지만 예, 이렇게 보면 뭐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예, 다 비어 있는 상태로 뿌려줍니다. 근데 요 소스에 보면 이게 글 작성 폼인데도 밸류에 뭔가 들어가는데요. 요 네임은 자, 요 게시판은요. 회원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요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을 세션 아시죠? 세션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한 사람이니까 저장되어 있는 네임 값을 읽어와서 우리 글 작성할 때 뭐 보통 작성자에다가 아무거나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글 작성자를 아이디로 띄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동으로 이름 실제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름 있죠. 본인 이제 이름을 이렇게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글 작성자 이름을 이렇게 회원 가입할 때 못 바꿉니다. 이거는 예, 못 바꾸게끔 프로그램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값만 띄워주고 여기서 값을 볼게요. 값을 못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 read only라고 속성을 주시면 못 바꾸는데 요 코드는 바꿀 수 있게끔 그냥 풀어놨네요. 원래 여기서 만약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작성자 이름이 만약에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실명을 넣었는데 다른 이름 바뀌면요 좀 혼동이 오겠죠. 홍길동인데 뭐 다른 이름 이순신으로 등록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read only라는 속성을 넣어 주시면은 이 값은 이제 초기 값은 뜨되 값을 못 바꾸도록 그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스도 완벽한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소스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필요한 부분들을 약간씩 고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뷰 쪽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복잡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MVC 모델로 모델 2로 지금 구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SRC 여러분들 클래스는요. 그 동적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자바 리소시즈라고 되어 있는 자바 리소스 아래에 SRC 아래에 패키지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클래스 파일을 딴 데 엉뚱한 데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트러츠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디렉토리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그 디렉토리 구조는 우리가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대로 형식에 맞춰 칸을 짜놓으면요, 칸이 짜져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대로 우리가 거기에 특정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그 특정 위치에 딱 들어갈 값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문법적이고 규칙입니다. 문법이고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바 JSP 모델 1이나 모델 2를 할 때는 동적 웹 프로젝트 할 때는 자바 리소스 안에 SRC 안에 패키지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빈 클래스도 만들고 일반 클래스도 만들고 그죠? DAO, DTO 이런 모델 관련 클래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dbcon.java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MVC.데이터베이스 여기 안에 지금 넣어놨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쪽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이 소스에서는 지금 이제 dbcon.java를 다른 패키지에 넣어놨지만 요거는 이제 모듈로서 여기저기서 활용하는 그런 모듈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은 요 db 쪽에 그죠? 모델 쪽에
예, 모델 쪽 패키지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죠. DB 처리와 관련된 거는 모델입니다. 모델.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DAO, DTO 이렇게 있고요. 자, 교통 신호기 역할하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보드 컨트롤이라는 요 놈입니다. 그래서 요 보드 컨트롤이라는 소스 코드에 보면 예, 어떤 요청을 받아서 예, 특정 페이지를 실행시켜주고 예, 어떤 리턴된 값을 받아서 뷰 페이지, 아까 JSP 페이지 보셨죠? JSP 페이지로 예, 그 리턴된 그 데이터 객체를 예, 전달을 해주고 요런 역할을 해요. 예,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드 컨트롤, 예, 보드 컨트롤 요 부분에 예, 이렇게 안쪽에 제가 이제 수정을 이거 한글로 지금 한글 깨져 있는 부분 때문에 예, 추가 설명도 있는데 한글 깨져 있는 부분은 제가 뭐 다 채워 넣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드 리스트 액션 도 뭐 보드 라이트 폼 도 이게 뭐예요? 요청이라는 거예요. 요청. 예. 진짜 이 요청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게 컨트롤러잖아요. 그죠?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예, 여러분들 이 컨트롤러는 예,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서블릿. HTTP 서블릿이라는 부모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은요. 기존에 우리 JSP에서 JSP 하듯이 접속해서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위해서 어떻게를 했냐면 자, 웹 컨텐트 쪽에 자, 여기 웹 인포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웹 인포 열어 보시면 web.xml이라는 거 있었죠. 요 web.xml이라는 요 페이지 안에 자, 지금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주석 처리 다 해놨습니다. 예, 지워도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요런 패턴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별표점 두라고 돼 있죠. 요런 패턴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 보드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을 실행해라. 예. 요 태그만 넣으시면은 예, 서블릿을 호출해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특정 뭐뭐뭐점두가 아니라 여기다가 일반 이름 ABC라고 넣었으면 내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때 /ABC라고 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요청 하는 특정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어떤 화장지 안 쓰고 그냥 단순한 이름을 넣었다 하면 그 단순한 이름을 넣었을 때 예, 그 서블릿이 이제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드 컨트롤 요가 교통 신호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요거를 이제 get request 객체에 get request URI와 get contest pass 메소드 사용해서 지금 이제 요 출력 결과가 요렇게 나옵니다. 예, 출력 결과 요거 예. request URI 했을 때 그다음에 contest pass 했을 때 contest pass는 예, 실제 여기서 프로젝트 명이죠. 프로젝트 명, 컨텐츠 루트라고 하는 예, 요게 이제 출력이 되고 리퀘스트 URI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 요청하는 그 여러분들 실행했을 때 마지막에 보드 리스트 액션 .do라고 게시판 눌렀을 때 뜰거고요. 뒤에 물음표하고 쿼리 스트링 나오죠. 물음표 쿼리 스트링 아까지 예, 요걸 이제 출력하는데 여기서 요 보드 리스트 액션 .do 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다른 페이지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request URI의 서버 스트링을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request URI 이거 전체 있죠, 이 전체. 이거를 여기 넣어도 돼요. 너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어차피 슬래시 웹 마켓이란 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 여기서는 뭘 했냐면 요 앞부분을 날리기 위해서 서버 스트링을 사용한 거예요. URI에서 서버 스트링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와라 해서 예, 커맨드라는 예, 문자열 저장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래서 요 요청이 요걸로 들어왔나 요걸로 들어왔나 요걸로 들어왔나 예, if 문이 쫙 들어오죠. 그래서 요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래에 있는 이 실행하고 요런 요청은 아래에 있는 요 실행해라. 요런 식으로 예, 요청에 대한 교통 신호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컨트롤러가 A로 들어가면 서쪽으로 가세요. B로 들어오면 동쪽으로 가세요.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를 소스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흐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이 코드 그대로 패턴을 가져가시고 쓰시면 돼요. 조금만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 그런 패턴이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요것만 하시면 요 안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또 한번 더 드릴 건데 이것만 하시면 여기 거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더 추가하든지 필요 없는 건 날려버리고 if else 써가지고 예.